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남자입니다. 전 사별을 했고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가 주위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개인 사업을 하는 터라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어 하나 있는 외동딸을 키워줄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결혼을 안 해본 미혼이었고 딸 아이 양육에 대해서 의논을 하자 조금 걱정스러워 하더군요. 그래도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인지 자녀 양육에 관한 고민은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5살인 딸과 자주 만나게 해주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해서 자주 만나게 했습니다. 왜냐면 노출의 빈도가 반복될수록 정이 드는 것은 확실했으니까요.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놀이공원에 가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면서 제 딸과 여친과 점점 친해졌습니다. 아직은 아줌마라고 불렀지만 곧 엄마가 될 사람이니 스킨십도 많이 해주며 사랑을 듬뿍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재혼을 미룰 수가 없어서 의논을 하니 초혼이라 웨딩드레스가 꼭 입고 싶다는 겁니다. 전 내키지 않았어도 여친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재력이 뒷받침되었기에 5성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유럽 일주를 하면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딸이 힘들까봐 걱정도 되었지만 아내가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긴 보름 동안의 신행을 마치고 본가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제 아이는 꽤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칭얼대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저나 아내나 당혹스러웠지만 안아주고 놀아주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는 빌라로 새 식구가 입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친해지더군요. 아내와 딸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비시터를 쓸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두 사람이 친해질 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두었고요. 그리고 그 즈음 제 사업이 바빠서 퇴근이 점점 늦어지게 돼서 신경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전철을 닮아서 예민한 데다 편식이 심해서 아내가 힘들어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점점 말라가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소아정신과에 상담을 갔더니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해서 심리치료도 다니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복이 되어서 밥도 잘 먹고 잘 놀게 되었고 한시름 놓은 것 같아 저도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서로 사랑했고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나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임신은 아니었어도 딸아이에게 동생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조촐하게 파티를 했습니다. 설레더군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재미있는 아동 뮤지컬 공연도 봤습니다. 전 남자라 단순해서인지 그렇게 좋은 날이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입덧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베이비시터도 쓰게 되었고 일해주시는 가사 도우미도 한 명 더 늘렸습니다. 전 퇴근하면 아내가 해주는 저녁밥을 더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점점 아내가 몸이 힘들어지고 배가 불러오면서 또 예전처럼 예민해지고 까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전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별했을 당시 아이가 3살이었는데 기억을 다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아내가 조산기가 있어서 결국 고위험 산모라서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저와 딸아이는 본가에서 지냈습니다. 임신 중기에 그랬으니 앞으로 석 달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전 참 막막하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딸아이를 예뻐하긴 했지만 말 안 듣는 아이를 보는 건 친손녀라도 쉬운 건 아니었으니까요. 악몽 같은 2달이 지나고 안정기에 접어들어 저희는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입퇴원을 반복했지만 그래도 건강을 되찾았고 분반 당일 가족실에서 저희는 드디어 둘째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성별은 아들이었고 건강한 우량아로 태어났죠.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지방에 사시는 장인 장모님도 오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삶이었고
아내는 저와 딸, 그리고 아들을 둔 평범한 여자로 잘 살아갈 것이라 믿었는데 아내가 점점 둘째를 편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뻤지만 딸아이가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0일이 지나고 호텔에서 100일 잔치를 끝내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열이 나더니 둘째가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서해부 탈장이라면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이라서 다들 놀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수술이 잘 끝나서 병실로 왔는데 아들은 많이 칭얼거리더군요. 그랬겠죠. 아이가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싶었고 정말 제가 대신 아픈 게 낫다 싶을 만큼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입원 기간 내내 아내는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산후에 몸도 상해서 얼굴이 반쪽이 되었고 그걸 보는 남편으로서 전 많이 미안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교대를 해주기로 하고 병원에 하루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힘들까봐 1인실을 썼는데 제가 통화를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떤 남자가 병실 근처에서 서성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냥 느낌상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쏜살같이 뛰어가 버려서 누군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어서 스테이션에 물어봤더니 제 아이 이름을 대며 병실 호수를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시대에 안 맞게 유괴범이라도 되는 건가 싶었고 아내와 다시 교대를 하면서 제가 그 사실을 이야기 주며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는데 이상하게 아내의 안색이 어두워지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무섭다면서 저에게 갑자기 안기더라고요. 전 그런 아내가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들어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제 아이를 해치려고 온 게 아닐까 의심도 되고 그냥 이런저런 의심이 가더군요. 그래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동창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대뜸 아내를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를 묻는 겁니다. 소개로 만났고 얼마 안 돼서 결혼했다고 했더니 아내의 뒷조사를 해보라고 권했고 더불어 친자확인 검사도 해보라면서 아니면 다행이고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염려 말라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아내를 만나면서 별로 아는 게 없었고 당시에 착하고 참한 여자니까 만나보라는 얘기를 들은 게 전부였습니다. 아마도 서로 마음에 들어 금방 열애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신 학교와 직장도 흘려들었는데 아무래도 찜찜한 마음에 일단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람을 시켜 2가지 다 파고 들어가 보니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개명을 한 것도 아니고 아예 입학한 적도 없다고 하니 전 충격이었는데 직장도 그런 사람 입사한 적도 없다고 하더군요. 분명 연애할 당시에 그 회사 앞에서 몇 번이나 만났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너무 복잡해서 미치겠더군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지만 아들과 저희 친자확인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동안 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보게 되었죠. 아들과 전 혈연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지 그 끔찍한 결과에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이를 악물고 아내의 뒷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병실 앞에서 서성이던 남자, CCTV와 간호사들에게 몽타주를 보여주고 전국적으로 샅샅이 뒤지게 되었죠.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제 아들의 생부였고 제 아내의 전남편, 아니 동거인이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지만 혼인신고는 안 되어 있으니 이를 숨기고 저와 결혼을 해서 매달 200만 원씩 그 남자의 계좌에 송금을 한 내역도 있더군요.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신감에 얼마나 치를 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자와 살 수는 없었고 한순간이라도 같은 공간에서 얼굴 맞대고 싶지 않아 전 이 모든 것을 아내에게 알리고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가 뻔뻔스럽게 이혼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더 큰일 만들고 싶지 않으면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더 매달리더군요. 정말 소름이 끼쳐서 참다 못해 그 여자의 뺨을 심하게 때리고 발로 짓이겼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죽이고 싶었죠. 하지만 제 딸을 위해서는 제가 살인자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내쫓고 나니 이젠 그놈이 나타나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너무하다는 겁니다. 자신은 제가 쫓아낸 여자와 같이 살 생각이 없으니까 돈으로 보상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다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불량하게 살아온 인간이라 바로 주먹부터 나오더군요. 잘됐다 싶었습니다. 주차장이라 CCTV도 있으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있었고, 경비 아저씨가 신고를 하셨는지 경찰서에서 나와 그렇게 일이 커졌습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었는데 이미 글렀다는 생각에 폭행으로 고소를 하고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했으며 변호사에게 제가 가진 자료를 다 넘겼습니다. 아내였던 여자와 이 남자 사이의 아이라는 것과 매달 말도 없이 200만 원씩 보내왔다는 것 등을 증거로 사기죄로도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두 인간들이 그 전에도 아주 사기만을 치고 살았던 인간들이더군요. 그러다가 돈 많은 절 만나게 되니 크게 한탕하려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니까 이거 그냥 비비고 살면 되겠다 싶었나 봅니다. 여튼 그렇게 기존에 죄가 있던 인간들이라서 정말 감옥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뭐 오래 살다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보내버렸죠. 아직도 가증스러운 그 여자의 마지막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자신의 아들은 어쩌냐며 젖먹이인데 불쌍하지도 않냐면서 선체해달라던 그 여자. 지가 한 짓은 생각하지도 않고 저에게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코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그렇게 둘을 보내버리고 나서는 정말 딸에게만 시간을 쏟았습니다. 엄마 만들어주려다가 되려 상처만 준 꼴이 되어버려서 딸에게 면목이 없었으니까요. 이젠 그냥 딸아이와 둘이서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제가 가장 모자란 인간이니 반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난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